지난 9월 6일 날 북한 김정은이 임석에서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했다. 핵하고 미사일은 자기들이 거의 다 개발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SLBM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탄까지 개발했어요. 2016년도에는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개발해서 미국도 대항하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 SLBM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위협은 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문근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9월 6일 날 북한 김정은이 임석에서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했다. 진수는 배를 만들어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 진수식 하면서 과연 이 잠수함이 무슨 잠수함이냐. 저는 이 시간에 이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이고 북한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잠수함 전력을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수했던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대해서 어떤 잠수함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 했는데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있어요. 근데 정말 생소하죠. 근데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1950년 7월 2일 날 주문진 해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미군 함정하고. 그래서 김군옥이라는 지휘관이 미군의 중순양함 볼티모어함을 격침시켰다. 그래서 영웅으로 호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였는데 북한이 김군옥함에 이제 SLBM을 탑재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는 그들이 다급한 심정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북한은 우리하고 1970년대 중반 이 정도까지는 오히려 북한이 더 경제가 더 좋았어요. 우리보다 잘 살고. 그런데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계속 이제 경제적 격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우리에게는 뭐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갈급하잖아요.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경제력을 극복하려면 전쟁은 돈 없으면 지니까. 그래서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90년대, 2000년대 하면서. 비대칭 전력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1대1이 아니고 상대방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졌고 내가 안 가진 걸 상대방 가진 이런 걸 비대칭, 대칭이 안 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에서 필적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력으로 해서 대규모 탱크, 뭐 장갑차 이렇게 해서 1대1로만 안 되니까 이제는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가지를 비대칭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을 서둘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00년대 말, 2000년도, 1999년도 그 이후에서 2010년도 이 정도 되면서부터는 핵하고 미사일은 자기들이 거의 다 개발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SLBM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탄까지 개발했어요.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개발해서 미국도 대항하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개발해가지고 잠수함에 쐈어요. 그래가지고 500km 날렸다고. 그러니까 SLBM이라는 건 핵탄두를 만들어서 거기 탑재해 제격이에요. 근데 핵탄두를 만들어서 SLBM을 개발을 해놨는데 거기를 싣고 다닐 잠수함이 없는 거예요. 잠수함이. 잠수함은 핵탄두를 실은 SLBM은 핵 추진 잠수함이 싣고 다니냐 제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3톤 트럭에 이 싣고 다녀야 할 짐을 니어 거에 싣고 다니는 그런 격이거든. 그러니까 이 좀 가분수죠. 그래서 이제 SLBM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뭐 좀 과시를 해야 돼. 뭐 미국도 엄프 놓고 한국도 뭐 SLBM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방어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엄프를 놔야 되는데 안 먹게 들어가잖아요. 잠수함이 없으니까. 오로지 시험 발사 한 발만 탑재해가지고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냥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1830톤짜리 로미오급 잠수함 개조하자. 개조해서 일단 거기다 집어넣자.
그렇게 해가 추진됐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달에 김정은이가 우리는 전략 잠수함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찰을 하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전략 잠수함이라는 건 전략이 들어가면은 핵무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핵무기가. 그래서 그때 딱 사진을 보니까 새로운 잠수함을 만든다 했는데 선체가 찌그러져 있어요. 선체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잠수함,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번에 실현이 돼서 결국에는 한 5년 걸렸죠? 4년 만에 이제 진수를 한 거예요. 이번에 유성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한 10m 정도를 내렸어요. 기존 잠수함에. 그래서 거기다가는 수직 발사관, 뭐 공중으로 치솟는 미사일 있잖아요. 그거를 10발 정도로 했어요. 한 4발 정도는 직경이 좀 크고 6발은 직경이 작아요. 근데 북한이 2022년까지 여러 발의 SLBM을 시험 발사했는데 그중에 북극성 1호, 3호는 다이아미터, 직경이 좀 커요. 길이도. 근데 그 이후에 시험 발사한 건 미니 SLBM, 줄였어요. 크기를. 그래서 아마 직경이 큰 거에는 북극성 1호나 3호, 뭐 4호나 5호 이런 걸 집어넣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니 SLBM 작은 직경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력화라고 이제 작전을 하는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면 거기다 유도탄을,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싣고 나가잖아요. 거기 핵무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위협이죠. 수상항에만 해도 위협이고, 그 다음에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물속에 숨겨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SLBM,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초기에 미국하고 옛날에 소련이 초기에 만들 때 이 모습이에요. 이게 그때는 미국이나 소련도 물속에 들어가서 안 쏘고 물 위에 올라와서 쐈어요. 그 수직 발사관을 물 위에 올라와서, 그런 잠수함 수상항에만 쐈다는 얘기지. 그때 시험 발사를 할 때하고 지금 북한이 똑같은 모습이죠. 초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LBM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위협은 될 수 있다.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잠수함에 SLBM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을 장착해서 정상 작전하기 전까지 우리도 빨리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미오급 선체를 변형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설계가 기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기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잠수함은 수상항해보다 수중에서 잘 기동을 할 수 있게 안정성, 균형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현대 잠수함은 물속에서 잘 기동을 하려면은 장폭비가 한 9대 1 정도 돼야 돼요. 장폭비라는 거는 길이와 폭, 요게 9대 1 정도 되면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미오급 잠수함, 기존에 있는 잠수함에다가 10m 정도를 추가로 붙였어요. 그러면은 폭은 그대로고 길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기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물속에서, 이런 의구심. 두 번째는 새로운 섹션 10m짜리를 붙였기 때문에 기존의 철판하고 용접할 때도 또 불안해요. 강도가 틀릴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시험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운용하자, 이렇게 좀 성능이 안 날 때는 이렇게 운용하자, 이런 보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개의 수직 발사관에 핵탄두를 실은 SLBM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 출항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상당한 위협이 되니까 감시를 해야죠, 우리가. 그러면요, 북한의 전반적인 해군력, 잠수함 보유 현황이 궁금해요. 우선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의 현황은 어떻게 돼요? 북한은
우리의 이 군사력과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라는 아주 막강한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핵 미사일 잠수함, 그중에 핵 미사일은 이미 완성했다고 선언했어요. 2018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근데 이제 잠수함의 실을 SLBM을 개발했는데 잠수함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핵 미사일도 이미 수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먼저 시작한 게 잠수함이기 때문에 잠수함은 숫자는 세계에서 1등, 뭐 76척, 그다음 80여 척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최다 잠수함, 미국보다도 오히려 많아요. 숫자적인 면에.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은 없죠. 그래서 북한은 잠수함 전력도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많아요. 그다음에 수상 전투함은 740여 척 대 우리는 140척. 그러니까 이것도 한 5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잠수함, 북한의 해군 전력은 수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압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항해하고 그러면 다 쳐다보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보고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은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적인 열세를 우리는 성능으로 극복하자. 이게 우리의 이제 이 전력을 키워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경제력도 우리보다 40~50배 처진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잠수함 수가 적어요? 근데 우리 잠수함은 성능은 이미 압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2021년에 우리가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잠수함이 사전에 나오기 전에 항구를 출항하기 전에 봉쇄하는 전략, 그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핵추진함을 갖기 전에는 미국의 잠수함하고 연합 잠수함 전력에 의해서 사전에 봉쇄하고 차단하고 이런 전략을 써야죠. 그러면 또 이번에는 그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얘기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북한이 궁극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는 전략 핵잠수함이에요.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는 않으면서 핵추진을 하고 그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수중에서 추적 감시하는 잠수함, 이걸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이 2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핵추진 잠수함 가진 나라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먼저 만들었어요. 핵무기 안 싣고. 그래서 쭉 다니다가 여기다 핵무기 실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실은 거거든. 근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프랑스가 그랬어요.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하면서 이거 급하니까 일단 잠수함에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전략 핵추진 잠수함을 먼저 만드는 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프랑스를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 먼저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략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특정 구역에 딱 대기해요. 물속에서. 그렇게 하면 상대 표적을 항상 겨냥하고 있다고. 이게 이제 임무고, 공격 핵추진 잠수함은 그 핵무기 실은 잠수함이 어디에 가는지 출항에서부터 계속 졸졸 따라다녀요. 핵무기를 못 쏘게, 발사 못하게. 그 임무가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고, 이 공격 핵추진 잠수함은 그 임무 플러스 항공모함 전단의 맨 앞에 가서 보호해요. 항공모함 전단을. 그 다음에 지시가 있으면은 그 잠수함은 어뢰도 있잖아요. 어뢰, 기뢰, 뭐 미사일 다 있으니까 그 미사일 어뢰로 수상 함정을 공격하고, 때로는 이라크전 때 같이 공격 핵추진함에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같은 거 실어가지고 육상을 공격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격 핵추진 잠수함은 좀 그야말로 팔방미인, 전략 핵추진함은 핵무기를 싣고 딱 그 왕자 노릇하고 있죠. 너는 그거 가만히 들키지 말고 그것만 공격해, 이렇게 미션이 주어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공격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북한은 프랑스 모델로 먼저 핵무기 실은 잠수함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가 안 되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만드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기존 디젤 잠수함을 거기다가 일단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그 잠수함을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잠수함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뭐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 우리도 이제 그 잠수함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도 이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개발했고 우리는 원자로 기술이 우리가 세계 5위예요. 5위 이내라고. 그래서 원자로도 만들 수 있고 잠수함 기술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거를 우라늄을 집어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루트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그다음에 선진국들 기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서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히 북한은 6.25 끝나고 나서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우리가 잠수함만 있었으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연합군의 물동량이 부산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남해. 거기만 지켰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핵잠수함마저 그들이 먼저 만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국력이 40~50배가 우리가 앞서는데 이것도 뒤따라갈 거야?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러나 단지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이 규제, 그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에 있는 규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면 미군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 거예요? 미군이 항상 떠날 거에 대비해서 군사력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뭐 난제가 있더라도 국민적으로 우리 필요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 물속에 숨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뭐 한단 말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면은 미국이 어떤 반대를 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디젤 잠수함이랑 핵 추진 잠수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핵 추진 잠수함이 월등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은 진짜 잠수함 그래. 잠수함이라는 한문 쓰면은 물 밑에 있는 잠수함이 잠겨 있는 배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의 잠수함이 줄잡아서 528척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387척이 디젤 잠수함, 141척이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잠수함만 있었어요. 디젤 잠수함이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대서양 전투, 태평양 전투에서 디젤 잠수함이 해전의 양상을 바꿔놨다. 특히 독일하고 영국이 해군력이 8대2 정도였는데 독일은 잠수함으로 영국 해군력을 압도할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디젤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 맹활약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되니까는 항공모함이 나타났어요. 항공모함은 항공기 싣고 다니잖아요. 항공기가 막 멀리 그 초계를 하면서 다 잠수함을 잡아냈어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 올라와야 돼. 충전하러. 그때 이제 들키거든. 그럼 공격받았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대서양 전투, 태평양 전투에서 죽은 잠수함 승조원들이 줄잡아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언하다시피 한 게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 달라. 그러고 죽었어요. 유언하다시피 하면서. 너무 공격을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개발된 게 핵 추진 잠수함. 이거는 물 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어요. 물속에서 핵분열해가지고 계속 추진한다고.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돌려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기,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가 필요하려면 공기를 빨아들이면 하루에 두세 번씩 스노클이라는 거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 그래서 디젤 잠수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은 근본적으로 태생이 틀리다. 가장 차이 나는 것이 속력. 속력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4120km인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40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디젤 잠수함 그렇게 하면서 40일이면 연료 안 실어도 되잖아요. 핵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먹을 거 뭐 승조원도 필요하지 않고 문제 없어요. 그러나 디젤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 돌려면은 140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먹을 것도 많이 싣고 다녀야 되고 승조원 쉬어야 되고 뭐 복잡하죠. 연료도 가다가 또 집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속력이. 디젤 잠수함은 한 번 공격하면은 내가 다시 공격 받을지 안 할지 다 판단해내고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숨어 있어야 되고 뭐 특정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오는 표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핵 잠수함은 종횡무진해야 돼요. 전력이 무한 생산되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들키니까. 그래서 보복 능력, 최후까지 생존해서 적을 강타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의 핵 추진 잠수함은 거기 SLBM이 실었을 때 제2 공격 능력이라죠. 지상이 공격을 받으면은 물속에 숨어 있다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2 공격 능력 또는 보복 능력 그래요. 그러나 좀 비싸고 기술적으로 고난이도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은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IAEA나 NPT 이런 데서 너 군함에 쓰면 안 돼, 군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 계속 감시를 한다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미영 중소불 그 5국가하고 인도 이 정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북한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위력 있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핵 추진 잠수함에는 어떤 게 있어요? 세계 지금 이 바다 속에서 지금 상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미국 잠수함하고 러시아 잠수함,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잠수함 이 정도가 그냥 연합국의 잠수함 그러니까 이제 서방 측의 잠수함이 러시아 잠수함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러시아 잠수함은 또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잠수함 서로 추적 감시해요. 그래서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게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19,000톤짜리인데 이 정도는 거기에 24발이 들어가요. 그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그 원자탄의 1,600발의 위력. 그다음에 러시아의 타이푼급, 그다음 벨고로드급, 그다음 야신급 이런 잠수함에도 이 미국에 버금가는 미국보다 더 많은 위력이 큰 핵물이 싣고 있어요. SLBM을. 그래서 그런 잠수함으로 지금 상대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미국 잠수함은 모스크바를 겨냥하고 있고 러시아 잠수함은 워싱턴을 겨냥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핵 전쟁이 억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호주처럼 오커스2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선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중국이 지금 미국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은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태평양이 이제 해양 자원 보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쪽가 그러니까 이제 호주를 키워가지고 중국을 이제 최근접에서 대항마로 이렇게 하면서 가장 지원하고 싶은 것들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광대한 남태평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인접 해까지 계속 초계를 하면서 중국 그 해군력을 억제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보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외국에 기술 지원한 거는 1958년도에 영국에 원자로를 파는 거 외에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 9월 달에 미국, 영국, 호주가 선언한 오커스 동맹.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주제는 두 파트로 가요. 오커스 동맹 두 파트로 가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핵 잠수함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설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올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존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일단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설계하고 호주에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혹시 모르면 2척을 더 지원해 주겠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약속. 그래서 결국에는 3척을 먼저 버지니아급 팔고 그다음에 호주에서 건조를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2척을 더 팔겠다. 그래 5척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그렇게 되면은 5척 플러스 3척은 이제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한 8척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1차적인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커스 동맹 2라는 섹션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양자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뭐 공격 방어 능력, 그다음에 AI, 전자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이런 것도 할 테니까 같이 협력할 때 있으면 나오세요. 그래 손들으세요 해가지고 지금 오커스 파트 2를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본도 참여 의사를 하는 것 같고 우리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운용 노하우가 좀 부족하니까 미국에 이제 우리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오커스 2에 참여하면서 일부 필요하면은 뭐 이거 한번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북한이 지난 9월 6일 날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것을 진수하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고, 특히 우리 남한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다 물속에 숨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이고 아직까지는 전력화되려면 멀었다. 그다음에 그 수중에서 제대로 작전할지 못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목표는 확실해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핵무기를 싣겠다. 미국이나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같이 선진국형으로 가겠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좌시하면 안 되죠. 우리도 그 역할을 못하도록 하루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력 건설, 특히 해군력 건설은 돈이 많이 들고 장기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지 않으면 돈이 안 태워져. 돈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해군들이 뭐 이거는 해군의 무기가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국가적인 전략 무기다. 이런 걸 얘기할 때 국민들이 동의를 많이 해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바다에서 오는 적은 항상 바다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군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 응원을 잘 해주면은 북한이 아무리 위협해도 걱정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